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쓴다? 어불성설이 되는 거 아니냐.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IRP가 있죠. 13월에 월급을 많이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이맘때가 되면은 연말정산이 우리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내리고 하게 되죠. 연말정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사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환급을 잘 받으려면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아니고 벌써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신경 써 왔어야 그 결과물로 정산을 해서 환급을 받네 마네, 이게 결정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는 이 시즌이 돼야지, 이렇게 건강검진 시즌이 돼야지 우리가 좀 관심 갖는 거죠. 건강에 관심 갖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내년에 또 어떻게 소비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정산 말씀드리기 전에 연말정산 구조를, 개념을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게 모른다고 창피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듣고 배우거나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사회생활한 지 뭐 1년차, 2년차 되신 분들 모르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넘게 직장생활 하신 분들도 연말정산 매년 하긴 하는데 이거 왜 하는 건지, 근데 이거 어떤 구조로 되는 거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오늘 딱 정리해서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영업자분들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매출이 있고요,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출로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이 생겼어도요, 비용으로 뭐 5천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분의 소득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을,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비용 처리한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휴대폰도 비용 처리하고 뭐 자기가 타는 자동차도 비용 처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 처리 잘하는 게 절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분들은 비용 처리할 게 없습니다. 휴대폰도 내 돈으로 내고 내가 타는 자동차도 다 내 돈으로 냅니다. 비용 처리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근로자분들은 비용 처리 대신에 공제라는 걸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뭐 소득공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공제라는 정규 항목이 있는데, 근로자분들은 월급에서 공제 항목을 빼고 나면은 그게 그 개인의 실제 소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소득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다 세율을 곱한 게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인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시잖아요. 이분들은 세금을 딱 한 번 내는 거죠. 물론 부가세 이런 거 적용하지 말고 오늘은 소득세를 얘기하는 거니까,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딱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근로자분들은 소득세를 몇 번 냅니까? 12번 내죠. 월급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 선납부, 세금을 선납부하고 후 연말 정산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은 1년 동안 잘 관리해가지고 신고 딱 해서 납부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냈으니까 내가 먼저 낸 게 이게 맞게 잘 낸 거야? 이거 정산을 한번 해야 될 거잖아요. 그거를 후 연말 정산, 1월 달에 연말 정산을 보통 많이 하게 되고 3월 10일 날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는 거죠. 보시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매월 12만 원 정도의 이렇게 세금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4대 보험인 거고요. 4대 보험? 3개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인데 요게 3개인 이건 뭐냐면, 여기서 빠진 건 지금 산재거든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다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는 요거 3개만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월급이랑 실수령액은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죠. 이 4대 보험 빠지는 게 있고 근로소득세가 빠지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근로소득세라는 것은 정확한 세금이 아니고 보시면 간이세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 4천만 원 정도 연봉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한 요 정도 세금 떼면 적당하더라고요 해서 어림잡아서 선납부 세금을 먼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떼긴 뗐어요, 세금을. 근데 정확하게 제대로 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림잡아 먼저 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이것저것 저것 다 준비해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근데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이미 납부한 세금 있잖아요. 그걸 다 따져봤더니 내가 110만 원을 납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야 될 세금 100만 원인데 월급 받을 때마다 낸 세금 합쳐보니까 110만 원이네? 그러면 나 10만 원 돌려줘 라고 되는 거죠. 환급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인데 1년 동안 낸 세금을 봤더니 90만 원 냈네? 그러면 나 10만 원 덜 냈네? 그럼 나 10만 원
납부할게요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연말정산이 되는 거죠. 연말정산의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월급이 있죠. 총소득 연봉이라고 보면 되시죠. 연봉에서 근로소득이라는 걸 공제를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연봉이 그냥 우리의 소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봉이 얼마가 되던 간에 기본적으로 일단 요거는 빼줄게 라는 게 있어요. 500만 원 이하의 예를 들어서 총소득이 있다 그러면 350만 원까지는 딱 공제를 해줍니다. 이 공제되는 게 있고, 보통 아마 우리가 뭐 여기나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겠죠. 그러면 뭐 내 연봉이 4,500이다 그러면 1,200만 원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4,500에서 1,200만 원을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0만 원 빼준다고 치면은 3,300만 원이 내 소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근로소득 공제다. 이거는 누구나 다 빼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연봉에서 근로소득을 빼고 나면은 근로소득 금액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로소득 금액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소득공제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뭐 월세 내는 거 소득공제 해주는 거 있죠. 월급에서 빼주는 거죠. 월세도 빼주고, 옛날에는 연금저축도 소득공제였는데 지금은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그리고 소득공제가 되는 대표적인 항목 중에 뭐 벤처투자 이런 것들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거 빼고 나면 드디어 우리는 과세표준금액, 과표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총연봉에서 근로소득 빼고 또 거기에서 소득공제 금액까지 빼고 났더니 과세표준금액이라는 게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과표라고 부르게 되죠. 그럼 과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해당 세율을 곱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봉 뭐 4,600만 원이면 세금 얼마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연봉이 아니고 과세표준 구간입니다. 만약에 과세표준 금액이 4,600이다 그럼 연봉은 4,60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 과세표준 금액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세율이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곱하면 드디어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끝이 아닙니다. 네, 끝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남았습니다.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면 그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라는 걸 해주게 되는데 요거는 세금에서 일부를 빼주는 거죠. 우리가 많이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 이런 거 있죠.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빼주고 나면 드디어 우리의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결정세액이 이거죠. 결정세액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결정세액보다 낸 게 많아? 그러면 돌려받는 거고, 결정세액보다 낸 게 적어? 그러면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연말정산 하고 나서 돌려받는 걸 많이 돌려받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입니다. 이거 두 개 말고는 우리들이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쵸?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환급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13월에 월급을 많이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돈을 많이 쓰는 겁니다. 많이 쓰면은 그만큼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연봉의 25% 이상을 초과해서 쓴 금액은 공제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쓰는데 내 연봉의 25% 이내로만 신용카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공제될 게 없는 거죠. 근데 연봉 25% 이상 카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도 많이 써. 현금 영수증도 많이 써. 시장에서도 많이 써.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내 계좌에 내 통장에 돈이 많이 남는 걸 원하는 거지 공제를 많이 받고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내 주머니에 얼마나 많이 돈이 남아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쓴다? 이거 좀 어불성설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카드 같은 경우 신용카드도 포인트가 많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용카드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많이 쌓기 위해서 카드를 엄청 많이 써요. 그리고 거지가 돼.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포인트가 안 쌓이더라도 카드를 안 써서 내 돈이 많이 남아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쓴 게 있어서 그냥 적용되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요량으로 많이 돈을 쓴다? 이거는 저는 현명한 지출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장기 상품을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많이 해주고 세액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장기 상품 대표적으로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IRP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상품이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상품들은요, 가입하면 좋습니다. 세제 혜택도 있고 노후 대비도 되고 투자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장기 상품, 투자 상품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저 상품이 내가 필요해서 가입한 건지 아니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입한 건지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16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요, 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거 가입하신 분들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걸 가입하신 분들은 중간 해지하십니다. 해지하시면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해지하시게 되면은 내가 받았던 혜택 그대로 다 돌려내야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서 가입했는데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오케이. 근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걸 가입한다? 한번 고민해 봅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이 장기 상품 추가 납부 꽉꽉 채워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세제 혜택만 놓고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내가 이 돈을 이 상품에 넣어서 장기간 운용하려고 했던 것인 건지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항상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저는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돌려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1인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모든 금융행위나 소비행위 99.9%는요 이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서 다 이미 국세청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노력할 거는 많이 쓰거나 장기 상품에 돈 묶어두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거 빼면은 뭐 이제 국세청 전산에 안 잡히는 뭐 월세라든지 현금으로 집주인한테 입금하는 거 그런 거 정도일 텐데 그런 것도 요즘은 다 소득신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뭔가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세금 환급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이런 약간은 어리석을 수 있는 행위나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을 가입하는 불편한 금융상품 활용 이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만약에 해야 된다면 좀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고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